Check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47회차의 경우는 최대 2월 회차로서 1등 당첨 예상 금액만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큰 판이기 때문에 많이들 독식의 꿈을 품고 이번 회차에 도전을 하시게 될 텐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분석만으로는 1등이 되기 어렵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전혀 예상치 못한 퇴장 변수나 페널티킥으로 인한 변수, 심판이 딴 생각하다 비용신 같은 판정을 내릴 수도 있는 심판 판정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J리그와 K리그 경기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두 경기씩은 가져가셔야 1등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중에 46회차에서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를 라이브로 보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경기가 7번 경기였던 올랜시티 대 뉴욕시티 경기였는데, 올랜시티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후반 종료 시간 거의 다 돼서 뉴욕시티가 헤딩슛을 했고 올랜시티의 골키퍼가 잘 막았는데, 올랜시티 수비수 2명이서 그 공을 걷어낸답시고 골대 앞에서 지들끼리 겹치면서 걷어찬 볼이 지들 맞고 그냥 자책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변이 터지나 싶더니 이번엔 또 올랜시티가 극장 동점골을 먹혔으니 다시 한 골을 만회를 하려고 코너킥 상황에 수비까지 죄다 올라갔다가 코너킥이 튕겨 나오면서 뉴욕시티의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아주 그냥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면서 단독 찬스를 내줬고 역전골까지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율 17%의 이변이 터졌었는데, 이처럼 주말 J리그와 K리그에서는 어떤 경기가 터질지 모르니까 자신만의 이변이 느낌이 오는 경기들 한두 경기는 꼭 선택을 해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공지를 드렸듯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유럽 경기들이 들어오는 8월 중순 전까지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만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최종 픽 영상에서는 국내 경기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구매하는 14경기에 대한 최종 픽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때리는 TV 멤버십은 한 달에 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 하단에 배팅맨인 제가 직접 디자인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키보드 패드, 마우스 패드, 핸드폰 충전이 되는 키보드 패드도 있고 키링, 컵 같은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실용성과 골 때리는 TV의 운빨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강원FC 대 대전 하나. 자, 홈팀 강원의 경우는 김대원, 모재현, 서민우, 김건희 같은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공격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대원 선수가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후반 로즈타임에 기가 막힌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면서 도파민이 폭발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는지 위통을 까버리면서 퇴장을 받는 바람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죠. 이게 강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 대전이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1대 0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 강원은 현재 공격 스쿼드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공격 스쿼드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싸워줬지만 후반 김경민 선수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인 열세 이후에 대전의 주민규 선수에게 한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했었죠. 자, 그러나 현재 강원은 가브리엘, 이상원 선수가 살아났고 김건희, 모재현, 서민우 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대원 선수가 빠진 건 아쉽지만 어쨌든 지난 맞대결보다는 확실히 전력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FC가 대전에 패배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로 강원의 상승세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전의 경우는 주전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주민규 선수가 최근 리그 10경기 동안 필드골은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을 해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택 선수는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전의 마무리를 어떤 선수가 결정을 지어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번 이 경기의 경우는 동아시안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 여승원,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김진야, 이명재, 김민덕, 유강현 같은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답답한 경기력과는 다른 경기력을 대전이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전이 이번 시즌 원정 기록만 보면 5승 3무 1패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패턴적으로 홈팀 강원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 원정팀 대전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대전의 신규 영입 자원들의 활약으로 뜬금포 대전의 승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강원의 승무 투픽으로 갔다가 대전한테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원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 현대. 자, 홈팀 포항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성용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번 포항의 홈 경기에서 한찬희 선수는 팀을 떠났고 오베르단 선수는 퇴장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의 데뷔전이 확실시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포항 좌석도 전석 매진이 바로 됐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실력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성용 선수가 확실히 나이가 많아지면서 활동량은 확실히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들에서 찔러주는 날카로운 패스들을 기대하게 될 텐데 FC 서울에서 초반에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과연 포항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팀 전북 현대의 감독인 거스 포엣 감독이 2013년도에 썬덜랜드에서 기성용 선수와 사제의 연을 맺었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북 현대가 현재 컵 경기까지 포함하면 2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포항이 아무리 홈에서 응원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전북의 경우는 미드필더 주한 감보아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뎁스를 더욱더 늘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북 공격의 핵심으로 거듭나 있는 전진우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이 됐었다가 어지럼증으로 복귀를 하면서 오히려 체력적인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스쿼드에 부상이나 징계로 빠지는 주전 자원들도 없는 전북이죠. 또한 포항 스틸러스가 홈에서 지금까지 국내 배당 기준 2.8배당을 받은 적이 5번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기록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항이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단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맞대결 전적상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번의 맞대결 동안 2경기 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난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의 경우는 기성용 선수의 영입 효과로 입장료, 유니폼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아지겠지만 경기력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포항 스틸러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제주 SK 대 FC 안양. 자, 홈팀 제주의 경우가 이번 시즌 경기는 어느 정도 잘 풀어가는데 득점 기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는 구택 선수가 전반 30분 만에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 로즈타임 극적인 남태희 선수의 득점으로 간신히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에서 신상은 선수를 영입을 했고 서울 이랜드의 페드링요 선수를 임대 영입을 하면서 공격 자원의 뎁스를 늘렸죠. 근데 사실상 뭐 페드링요 선수나 신상훈 선수가 엄청나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주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는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FC 안양의 경우는 이번 경기에 가장 큰 타격은 확실히 모따 선수와 공격 쪽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마테우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난 광주전에서 새롭게 합류한 임민혁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따, 최현우, 야구 선수로도 충분히 한 방을 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에 국가대표 센터백 공경원 선수가 안양으로 영입이 되면서 수비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난 제주와의 맞대결에서 유리 조나탄 선수에게 헤딩 실점을 했었는데 권경원 선수가 이런 제공권 싸움에 확실한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주가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안양의 경우는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의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제주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제주가 홈에서 2.1대의 정배당을 받고 원정팀이 2.85 역배당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3번이 있었는데 3번 모두 제주가 패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배당적으로 굉장히 꺼림칙한 상황인데 아마 내일 경기가 가까워질수록 국내 배당이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주가 홈에서 아무리 못해도 무승부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다. 현재의 생각으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수원 삼성. 자, 홈팀 전남이 현재 2연승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일 만큼 경기력이 살아난 건 맞지만 수원 삼성을 상대로 이번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을 깬다라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상승세를 탄 전남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인천 다음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일 만큼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있는 전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최근 하남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비디아, 르봉 같은 외국인 용병 자원의 정지용 선수도 폼이 좋아 보여서 전남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 뭐 대패를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또한 패턴적인 단서로 전남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과 원정팀 수원 삼성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으로 수원 삼성이 K리그2에서 잘 나가는 건 맞지만 이번 시즌 기가 막히게 3연승을 못하더라고요. 2연승만 지금 5번째인가 기록 중인 걸로 아는데 현재 2연승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기가 막히게 부러질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남이 잘 나가고 뭐 어쨌다고 해도 이번 시즌 승격을 노리는 수원 삼성의 공격력은 막강하죠. 세라핌, 김지현, 일류첸코, 파울리뇨 같은 자원들이 포진해 있고 박승수 선수가 뉴캐슬 이적이 가까워진 가운데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성남에서 박지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키는 작지만 주력이 굉장히 빠른 크랙형 윙어이고 수비 가담 능력도 좋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확실한 측면 자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홈에서 실점을 잘 하지 않는 전남 드래곤즈 그리고 패턴적으로 양팀 모두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무조건 함께 가져가야 되는 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우세하고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원정 경기를 가더라도 어디에서나 수원 삼성의 홈이라고 착각할 만큼 많은 응원단을 몰고 다니는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전남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이거 계속 국내 경기에 투픽이나 쓰리픽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수원 삼성의 공격력을 믿고 전남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김포 대 안산 그리너스. 저는 개인적으로 K리그2에서 인천이나 수원 삼성 같은 팀이 아니고서야 투표율을 70% 가까이 받는다? 이거는 무조건 의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팀 김포FC가 투표율 70% 가까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뭐 프리미어리그의 뭐 맨시티, 리버풀도 아니고 김포가 70%?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축구토토 승무패 47일 차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경기가 김포라는 게 냄새가 나도 아주 지독하게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김포가 안산을 상대로 최근 맞대결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고 있을 만큼 안산의 강한 상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 주전 미들 자원인 체프만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브루노 선수, 에이스 공격 자원인 플라나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최근 분위기 자체도 좋지가 못하죠. 그 이유가 지난달 인천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박동진 선수의 손가락 욕과 인천의 문지현 선수의 시즌아웃 부상, 주차장에서의 폭력 사태 사건과 관련해서 김포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보름이 지난 후에서야 뒤늦게 입장을 공개를 했는데 책임을 전가하거나 구단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강조를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김포 팬들조차도 구단의 대처가 아쉽다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 주전 자원들의 부상도 있지만 논란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에 상대가 안산이라는 점에서 저는 더더욱 무승부가 끌리는 상황입니다. 안산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까지는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 안산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할 때 페널티 박스 안쪽에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수비에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의 손실이 어느 정도 있는 김포가 안산의 두 줄도 아닌 세 줄 수비를 뚫어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들고 홈에서 투표율이 이렇게 많이 몰렸을 때 부러져 주면서 많은 분들의 뒤통수를 한번 후려칠 것으로 예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김포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성남 FC. 자, 서울 이랜드의 경우는 이번 시즌 수비진의 노쇠화로 인해서 스피드가 좀 딸려서 많이 상대팀의 공격진을 놓치는 상황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화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북현대에서 왼발잡이 센터백 김하준 선수 영입을 마쳤고, 광주와 대전에서 활약했던 센터백 아론 선수의 영입도 마쳤죠.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구성윤 선수 영입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완벽하게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에서는 지속적으로 에울레르 선수와 아이데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서울 이랜드가 수비 보강을 마치고 홈에서 드디어 승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성남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4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없는 상황이고, 공격에 후이즈 선수가 아니면 득점이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레안드로 선수 영입을 하면서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주긴 했었지만, 천안과의 경기, 부산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했는데도 무득점에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었죠. 또한 맞대결 상성상 3경기 연속으로 서울 이랜드가 성남을 상대로 연승을 기록 중이고, 패턴적인 단서로도 서울 이랜드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과, 성남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승패로 갈리는 경기라면 약점이었던 수비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보강을 마친 서울 이랜드의 홈 승리에 무게가 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서울 이랜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FC 서울 대 울산 HD. 자, 홈팀 FC 서울의 경우는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이따위지라고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골 결정력의 문제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수원 FC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안데르손 선수 영입을 마쳤죠. 안데르손 선수의 경우는 이미 수원 FC에서 에이스 역할을 계속 해주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증명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 서울의 공격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금 FC 서울의 승무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울산의 경우가 FC 서울만 만나면 안 지는 팀입니다. 2017년 10월 이후에 무려 23경기 동안 8무 15패를 기록을 하면서 FC 서울이 울산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오면 굉장히 의심을 하는 배당이, 승무패에서 동일한 배당이 2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FC 서울의 무와 패 배당이 3.0 배당으로 동일하죠. 그리고 FC 서울도 안데르손 선수의 영입으로 굉장히 큰 공격 자원을 얻었지만, 울산의 경우도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정승현 선수가 돌아왔고, 공격에는 2017년 K리그2에서 32경기 22골 3도움을 기록했었던 196cm 말콩 선수가 울산으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달라진 울산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 말콩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울산도 FC 서울에 쉽게 패배할 것 같지는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섣부르게 안데르손 영입 하나만으로 FC 서울의 승리를 선택했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FC 서울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7회차 국내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토요일 오전까지 유튜브 게시판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이미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 골 때리는 TV 주제가가 이어져서 나오니까 주제가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